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 학습에서 우리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 역할 이외에 또 부부로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될지 부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치료학자, 아주 저명한 학자 사티어라는 사람은 가족관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하면 1차적으로 연상하는 사람은 어머니, 또 부모님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가족관계에서 이런 종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횡적인 관계, 즉 부부관계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는 매우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 대해서 무한정의 사랑을 느끼고 이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면서 많은 에너지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정작 부부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무색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부부가 대들보로서의 부부가 번듯하게 서 있는 것, 부부가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부부관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그 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추억을 돌이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결혼할 시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100년 가약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굳이 이런 것들을 서약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신감이 계속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러한 100년 가약은 무색한 것이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많은 부부들이 결혼 초기가 지나면 모두 부부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여기서 이런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행을 경험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 배우자가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변했거나 알고 보니 이러저러한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의 주 원인은 주로 내가 아닌 상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이로 인해서 관계가 고통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보면은 각자가 모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러한 설명 한쪽을 편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탈렌트 컨텍스트라고 해서 그 각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들, 그리고 또 원가족에서 받은 상처들, 또 원가족에서 갖고 있는 모델들이 지금 현재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부각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사실은 각자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부가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어떠한 대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 해결 방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부관계의 질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론들의 특징을 본다면 디스탈렌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격 특징이나 원가족의 영향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좀 긍정적인 사람, 사회성이 높은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거나 또
이렇게 뭐 어떤 목표나 뭐 사회의 어떤 인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적인 개인적인 생활, 개인적인 행복, 가족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의 특징은 일단은 좀 이제 긍정적인 성격, 또 좀 남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족이 갖고 있는 영향도 매우 크게 되는데, 원가족이라는 것은 본인이 성장할 때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는 조부모와의 관계, 또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 이렇게 이제 본인의 가족으로 쭉 올라갔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원가족에서의 모델이나 그 안에 있었던 정서적인 경험들이 지금 현재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은 이제 상대방, 내 배우자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인 거죠. 여기서 이제 원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어떤 모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가족 안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했던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부부관계에서 어떤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된 가정에서 보면 이혼이 대물림되고 있고,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족에서는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정말 볼 수 있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모델, 가족 모델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쉽게 실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가족관계는 세대 전승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개인적인 특성 이외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영향들, 나와 바로 내 파트너가 어떤 상호작용을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 부부관계의 질이 정해지는 프록시말린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원가족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성장한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관계에 대한 노력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없이는 좋은 부부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긍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선물해주고 함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면 될수록 부부관계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막 깊게 들어가는 원가족, 예전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here in now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프록시말린 컨텍스트에서는 특히 이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프록시말린 컨텍스트에서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능력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능력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쭉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냥 처음에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좀 틱틱거린다라든지, 아니면 장난삼아 농담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한다라든지, 또 조금 약간 비꼬는 듯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문제 행동인데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3년 뒤 정도 돼서는 굉장히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한번 나눠보면은요, 행복한 부부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화 능력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갈등 해결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보고 웃고 긍정하고 맞장구 쳐주고, 맞아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감지해주고, 당신 오늘 눈빛 보니까 얼굴색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바깥에서 어떤 점이 짜증나고 힘들었어 했을 때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인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실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되살립니다. 좋은, 우리 그때 뭐 하면서 즐거웠지? 우리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땠지?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이 다 있을 텐데도 거기서 긍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린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불행한 부부를 볼 경우에는 이와 반대이겠죠. 불행한 부부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억을 더 많이 하겠죠. 한스럽고 어쩌다 한번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기억들은 계속 되씹어집니다. 계속해서 당신이 그때 나였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예. 이러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겠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마주치고 긍정하고 칭찬해주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해주고 이런 건데, 이런 거에 정반대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겠죠. 비난하고 함께 있을 때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뭔가 인정받고 싶어도 뭐 그까짓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자, 이런 면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갖춰야 될 능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부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리스탈린 컨텍스트에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들,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 결혼 관계, 또 좋은 부모가 갖춰야 될 어떤 능력들을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리스탈린 컨텍스트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각자 원가족 안에서 좋은 모델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동시에 프록시말렌 컨텍스트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모르고 있다면 이런 것을 애써서라도 학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론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노력이라면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 어떤가를 잘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원가족을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서 많은 상처가 있거나 모델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점검이 되고 개인적으로 능력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항상 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원가족 안에서 갖고 있었던 상처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 배우자로 인해서 건드려질 때는 상처가 깊은 사람이면 깊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들을 가능하면 잘 극복해내는 것, 이것은 나의 문제였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과한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본인을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원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살펴보면 그 안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재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상처로 가려져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록시말렌 컨텍스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실천 사항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부관계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 보면 그 남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최고로 예쁜 옷과 최고의 어떤 그 파티 속에서 새로 탄생하는 부부인데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식물과 같은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 이후에
잘 관리되고 보살펴지지 않으면 그러한 예쁜 꽃이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 부부가 계속 예쁘게 아니면 더 튼튼하게 더 멋지게 성장하느냐 여부는 그들의 관리, 그들의 관심,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 구체적인 실천에 속하는 것은 좋은 대화 능력을 키우는 것. 여러분들이 다른 과정을 통해서 대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지 머리가 통하는 대화가 아닌 거죠. 대화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부는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만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윈윈 전략,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은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윈윈 전략으로 찾아내는가, 이러한 공동의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은 아주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감, 내가 느끼고 있는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표현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관리 차원에서의 행동이겠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부부관계를, 부부 사이를 더 돈독하고 좋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천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경으로서의 우리 부부의 모습이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우리 부부가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윈윈을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우리 아이들은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되시는 부분에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